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우리 시장 9월장을 시작으로 연휴가 끝난 지금 이 시점까지도 내내 좀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등을 주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양대 시장 모두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IPO 또 최대어로 꼽혔었던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도 있었는데요.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 로봇주들은 이 재료 소멸이란 분석들과 함께 일제히 또 하락세를 기록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시장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또 강의도 들어보시면서 투자 전략들 좀 새롭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만나보기 앞서서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강사님 바로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예, 명절 이후라서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얼굴이긴 한데 네. 시장이 반갑지가 않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이면 사실 반등을 줘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 욕심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욕심과는 반대로 시장이 좀 상승분을 반납을 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 수급의 방향성이 또 양대 시장 좀 엇갈리다 보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장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시죠. 네, 전에 이제 미증시가 좀 반등을 해서 우리나라도 오늘은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좀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코스피 시장이 좀 갭상승해서 양호한 출발 좀 보여주는 모습도 나왔었고요.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물론 장 초반에는 좀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오후장 들어들면서 점점 상승폭을 키워가더니 결국에는 이제 1.7% 이상 또 상승이 좀 나와주다가 갑자기 2시 이후에 시장이 또 급격하게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아직 정확하게 원인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지만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듣는 이런 내용들, 뉴스들 이런 걸 봤었을 때 외환보유고가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아침 6시에 나온다는 게 8시에 나온다. 또 12시에 나온다는 게 또 저녁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면서 시장에 이런 외환보유고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밀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 내일 발표 날인데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시장이 좀 많이 밀렸잖아요. 이게 심리적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들어오면서 계속 시장이 반등 없이 밀리다 보니까 뭔가 자그마한 이슈나 악재에도 크게 시장이 반영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이슈, 자라보고 놀라는 거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상투적인 표현도 있지만 이게 지금 시장에서 맞는 말 같고요. 그리고 한번 투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게 작은 쥐, 레밍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레밍이라는 쥐가 앞에 있는 리더가 달려가면은 벼랑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에는 벼랑 끝에서도 뛰어내리는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투자 심리가 무너지게 됐었을 때 종목이 됐든 지수가 됐든 한번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뒤를 이어서 너도 나도 매도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그마한 이슈에도 크게 좀 반영하는 시장이다. 이게 전형적인 하락장에서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현금을 좀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좀 겪으실 거라 생각은 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이 주식들을 매도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있는 게 월요일 날 시장이 우리나라가 또 휴장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정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보시고 또 화요일 날 이후에 본격적인 시장 일단 다음 주 11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좀 반등을 해줄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말 동안에 다시 한번 미국장도 한번 좀 돌아보면서 다음 주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한 번만 설명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뭐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좀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죠. 그래서 2,400선 자리는 간당간당하게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21선 자리가 슬슬 내려오면서 이제 역별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이 좀 나와줬을 때 21선 자리에서 돌파가 나올지 아마 2,500선 부분이 단기적으로 저항대 라인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요게 이제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뭐 그 이유가 될지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2,350포인트라든지 그 이하도 나올 수가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진 않고 만약에 내일 시장이 미국장에 의해서 개파락 출발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최소한 양봉으로 돌리면서 마감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갭상승으로 시장이 뜨는 것보다 오히려 개파락으로 밀려서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마감하는 시장이 우리 시장에는 더 좋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고요. 자, 코스닥 시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시장에서 4%를 뺐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0.8% 정도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또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분봉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상승이 갭상승으로 떴다가 조정까지는 그래 시장이 뭐 차익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 매매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부분 지지만 나와주면 좋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오후장에 다 끌어올리면서 좀 안도감을 좀 저도 이 정도면은 다음 장 내일장을 한번 기대해봐도 되겠다 이 생각을 했지만 2시 넘어서 갑자기 시장에 투매가 나오면서 결국엔 저점 800선 자리를 겨우 지켜주면서 마감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외환 보유고에 관련된 이슈 요거는 일단은 뭐 해프닝이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시간 외에서 시장이 좀 반등 종목들이 좀 반등 하나 좀 체크를 해봤더니 이렇게 반등해 주는 모습은 좀 안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시장 이 투자 심리가 너무나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자금도 들어오지 않고 매수세도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됐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하락폭이 컸지만 빠르게 반등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점을 이중바닥, 삼중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오히려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너무 급하게 지금 손실 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뭐 지금 여유 있는 현금을 좀 미리 투자하신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신다든지 그런 시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지금 보유 있는 물량만 좀 잡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무리해서 시장에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이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된 5종목, 오늘의 하스탁5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성이 좀 엇갈렸죠. SK하이닉스만이 또 상승불을 켜내줬고요. 오늘장 상장을 한 두산 로보틱스도 나와 있습니다. TCC 스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상한가를 기록했던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알소프트까지 이렇게 하스탁5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는 종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종가 기준으로는 97% 넘는 시세를 분출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4%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알서포트가 21%대의 시세를 분출하면서 종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는 장중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 살펴볼 텐데요. 다음 주면 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이 반도체 투톱 기업들이 4분기부터는 뭐 실적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SK하이닉스가 힘을 받고 있는 건 AI 반도체 쪽으로 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4% 넘는 시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장 초반 강한 시세를 주면서 시작이 됐고요. 장중에는 이 탄력이 좀 둔화가 되기는 했는데요. 로봇주의 대장주라는 이 타이틀을 거머쥐었죠. 시가총액 3조를 넘어서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TCC 스틸 리비안 관련주로도 묶이다 보니까 리비안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 긍정적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장 힘을 받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15% 넘는 시세 보이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폴라리스 오피스 살펴볼 텐데 테슬라 디스플레이에 서비스를 연동한다라는 이 소식이 나오면서 강한 힘을 받았습니다.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알소프트 살펴볼 텐데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였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달러 환율이 올라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이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또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이렇게 일렬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한 종목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네. SK하이닉스부터 분석 도와주시죠. 오늘 SK하이닉스가 아침부터 갭상승이 좀 크게 떴어요. 6% 정도 떴는데 뭐 그래도 6%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4% 상승 마감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삼성전자랑 비교를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9% 하락 마감했는데 두 개의 종목이 물론 뭐 핸드폰 부분의 영역이 있어서 삼성전자랑 뭐 똑같은 영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도체 업종을 비교해서 봤었을 때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이런 HBM 쪽의 매출 성장세의 부분 이런 것도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제 아침에 나왔었던 기사를 좀 잘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대한 HBM3 이 공급에 대한 차질이 좀 생겼다 이런 기사가 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좀 반사이익을 좀 보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6%의 좀 갭상승이 뜨지 않았나 예상보다 좀 많이 떴죠. 그래서 이런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렇게 좀 두 종목이 차이를 좀 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주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옴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가 우리 연휴 기간에 나왔었는데 예상치보다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3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은 상태였는데 4분기까지는 저는 좀 양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까지는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반도체 업종이라는 게 이 4분기가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시장의 흐름은 좀 따라간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 지금 시장에서 하락폭 대비 괜찮게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도 그래서 혹시나 뭐 보유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반도체 업종, 특히 이제 HBM3 관련주들은 좀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대장주로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하는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지금 자리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 건데 지금 5월 달부터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시장이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조정을 좀 받은 거 대비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잘 지지하면서 하방에 대한 지지를 좀 잘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또 거래 대금도 터져주면서 물론 음봉이지만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요 12만 5천 원 구간 요 자리를 한번 좀 뚫어주는 자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박스권을 뚫어준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추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때 이럴 때 이제 HBM3 관련주, 부품주 쪽, 뭐 전공종, 후공종 다 따졌을 때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때문에 일단 대장주의 흐름은 이제 직접적인 매매보다는 일단은 대장주의 흐름으로서 지켜만 보시고 일단 중소형주 소부장 쪽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종목들이 시장에 의해서 많이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을 좀 따라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을 잘 쫓아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스택5 종목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상장한 종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공모가 대비해서 4배 이상 오를 수 있을까 그 기대감이 몰렸었는데 아쉽게도 4배 이상 오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3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뭐 오늘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있나 해서 좀 봤는데 생각보다 먹을 게 별로 없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침 개장하자마자 우선 따블까지는 올라갔었죠. 6만 원까지 올라갔었다가 공모가가 이제 26,000원이었거든요. 26,000원에서 6만 원까지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예측은 어렵죠. 이게 그 신고가를 좀 뚫고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은 조정을 좀 받을지 그거를 점쟁이가 아닌 이상 맞추기는 어렵고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따상상 우리가 원하는 누구나 다 행복해지는 이 신고가 자리에서 마감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차익 실현이 바로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후에 바로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종가가 고점으로 마감하는 급등으로 좀 마감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 거래 대금이 대부분 다 쏠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업종들이 좀 대부분 소외되지 않을까 자금이 다 몰리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은 좀 소외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이제 로봇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를 두산 로보틱스를 매수하지 못한 물량들이 다른 로봇주로 좀 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을 말씀 좀 드렸어요. 이게 상장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고 시가 자리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이미 좀 공모 청약을 해서 받으신 분들도 있고 상장 전부터 보유하신 분들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언제 차익 실현을 해도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지수도 빠지고 종목도 빠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좀 나왔는데 일단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일단은 당분간은 좀 반등이 좀 재료 소멸에 의해서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도 오늘 좀 저점을 좀 깨면서 막판에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분봉으로밖에 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다 대부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 역할을 했었는데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두산이 오늘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음에 좀 매매하셨을 때 좀 보시는 게 좋은 게 재료 소멸이 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미 좀 물리셨더라도 일단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매도 물량이 나와주기 때문에 언제 반등 나올지 몰라요. 특히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쉽게 반등이 좀 잘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와서 이걸 좀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좀 반등까지는 좀 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좀 오늘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8% 정도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여전히 이 로봇주들이 좀 약세를 계속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M&A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슈는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로봇주들도 마찬가지로 M&A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M&A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슈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반등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 보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저가 매수를 좀 들어가시기보다는 하방에 대한 지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했었던 구간들, 이 구간이 거의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 정도 왔었을 때 한번 지지가 나오는지 가격적인 부분에서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이런 가격이 안 내려오면은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조금 쉽지 않은 시장인데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내려왔을 때는 신규 매수자분들을 한번 좀 노려보셔도 로봇주들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를 시작으로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다음은 폴라리스 오피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이 테슬라 디스플레이의 서비스를 연동한다라는 소식에 폴라리스 세원까지도 오늘 장 강한 모습이었는데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오후장에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바로 급등이 나왔었는데 뭐 폴라리스 오피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오피스 뭐 사무용품이 아니죠. 프로그램, 업무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씩은 다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 디스플레이 전면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비스를 연동하면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뭐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운전하면서 그걸 굳이 태블릿 PC를 써도 되고 핸드폰을 써도 되고 아니면 노트북 뭐 이런 걸 써도 되는데 뭐 테슬라라는 이름이 좀 붙었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이 나온 것 같고요. 오늘 거래 대금도 300억 정도밖에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종목이 거래 대금 터졌을 때는 뭐 1000억 이상도 나와주는 종목인데 오늘은 좀 오후장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래서 내일 아마 갭 상승이 떴었을 때 아마 차익 실현 나오면서 밀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뭐 원체 지금 테슬라 주가가 연동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상승 마감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일 한 번 정도 더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테슬라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갭 상승한 이후에 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이게 길게 볼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만 테마성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 흐름까지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는 알소프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후장에 갑자기 또 반짝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또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좀 이슈가 나왔었던 내용 중에서도 일단 뭐 엔비디아와 NTT 요 기업과 한번 뭐 이슈가 됐었는데 요 기업이 이 폴라리스 알서포트의 지분을 한 15%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슈가 돼서 좀 올라갔었는데 뭐 그 전에도 이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뭐 이슈가 좀 됐었던 이 이슈가 아니고 다른 이슈들로 해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라서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 종목도 지금은 저점에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한 번 정도 더 상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거래 대금이 저점에서 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여기 정고점 자리 한 4,500원까지는 아직 뭐 돌파가 안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한 4,000원 정도까지 라인을 좀 잡아드릴 텐데 이 자리만 안 깨지고 잘 유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재상승이 정고점 자리 뚫어주는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길게 보시는 종목이 아니고 단기적인 이슈로만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 좀 지을게요. 네, 이 4,000원 부근을 지지를 하는지 그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HTS를 껐다 내지는 삭제를 했다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한 템포 쉬어가면서 시장 공부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타이밍이긴 한데 계좌를 좀 보시기가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어떤 강의를 해드려야 되나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시장 종목들을 좀 많이 돌려보면은 아무래도 역별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무너진 만큼 또 반등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차트로 어떻게 좀 잡아봐야 될까 이제 그걸 좀 고민하다가 예전에 제가 이제 뭐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평선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어떤 자리에서 이제 손절을 하고 뭐 어떻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매매법을 한번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오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강의 내용이 주가 바닥권 탈출 타점 이렇게 이평선 매매라고 지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역별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런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역별 종목이 많아요. 물론 뭐 이렇게 모양이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흐름이 좀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맨 이쪽에 장기 2평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게 20일 2평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60일선과 요 녹색 선이 61선이고 요게 노란 선이 21선인데 요 두 가지 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들이 주가 뭐 20일 2평, 뭐 60일 2평, 122평 이렇게 역별의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것만이 있지는 않죠.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한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이 좀 보여주기 마련인데 요 타점, 어디에서 이제 매매해야 될지 그런 걸 이제 이평선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일단 주가가 21선을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저항을 맞는 게 21선이에요. 이 차트에서 보시더라도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21선 자리에서 한번 좀 저항을 맞았고 여기서도 21선 자리에서 저항을 맞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의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21선을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21선 자리에 안착이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21선 자리에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종목, 역별인 종목이 21선 자리에 올라오는지, 특히 이제 안착을 했었을 때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 준다면은 어느 정도 신뢰도가 더 높으니까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는 종목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21선 자리에 안착한 이후에 5일선이나 또는 이제 3일선 위에 주가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은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주가가 이렇게 돌파해서 안착을 했는데 여기 위에 이제 5일선이 따라오면서 지지해 주는 종목. 왜 그러냐면 요 5일선이라든지 뭐 3일선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매매하실 때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매매하시기가 편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뭐 4일선은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이 뭐 3일선이나 5일선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1선 자리를 돌파하고 이제 3일선이나 5일선 있는 종목을 먼저 좀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이제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은 자, 역별인 종목이 이제 21선 자리를 이제 한번 터치하고 밀렸다가 이렇게 쌍바닥의 모양을 잡아주고 21선 자리에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이렇게 했을 때 21선 자리를 돌파했었을 때 지금처럼 강한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고 바닥도 이렇게 좀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장대 양봉에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은 뭐 좀 눌림을 잡아야 되냐, 이거는 그렇게 좀 썩 중요하진 않아요. 이 매매법에서는 제가 항상 거래 대금 터질 때 잡지 마세요라고 말씀 좀 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역별에서 이제 정별로 돌아서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들어가도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다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꼭 이렇게 거래 대금 줄었을 때 매매를 꼭 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여기서 이제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건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21선과 61선 사이에 주가가 위치했을 때 이제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61선 자리와 21선 자리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주가가 위치했을 때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뭐 어렵진 않죠. 61선과 21선 사이에 있는 건데 이제 그 아래 이제 3일선과 5일선이 받쳐주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자리적으로 봤을 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멤버 추천 드리는 이유가 일단 이 보시기가 딱 편해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멤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자, 그러면 61선과 이 종목마다 지금 굉장히 좀 편차가 심해요. 어떤 종목은 크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크게 빠진 경우에는 이런 21선과 61선과의 이격, 요 사이를 이제 이격이라고 하는데 요 이격이 굉장히 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좀 벌어진 상황이 좀 나왔는데 이렇게 크게 좀 벌어졌을 때는 오히려 좀 반등했다가 바로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 10% 정도의 이격이 좀 좁혀진 경우에를 매수하면 된다. 요거는 제가 뭐 기준을 예전에는 한 7% 정도까지도 좀 잡았었는데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10%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매매하시는 분들에 좀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10% 정도 좁혀진 경우 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이 61선 자리랑 21선 자리랑 많이 벌어져 있다. 많이 벌어져 있으면은 좁혀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매매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격이라는 말을 좀 잘 안 쓰긴 하는데 일단 매매를 많이
주시는 분들은 뭐 쓰는 얘기지만 초보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잘 모르실 때는 요 사이가 좁혀졌을 때 이 사이가 10% 이내로 좁혀졌을 때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해서 이 60일선 자리를 돌파했었을 때 계속 추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매매의 목적은 역배열에서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서는 시점, 그러니까 요 타점을 노리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역배열에서 우리가 여기서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한참 또 물려 있다가 언제 올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오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1선 자리 돌파하고 나서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이 있고 돌파했었을 때 터진 종목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다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 5, 6% 이상 높게 잡으셔도 충분히 먹을 자리는 더 많으니까 이런 자리만 좀 잘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매매를 하셨을 때 좀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거래량이 좀 적은 종목들은 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예 이제 이격이 좁은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21선과 61선 사이가 이렇게 크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좁혀진 경우도 있어요. 거래 대금이 없거나 거래량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이평선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좀 모양 자체가 이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쁘지 않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굳이 매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별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낙폭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격이 좁혀진 경우에는 그만큼 이 변동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없는 매매는 테마주나 뭐 급등하는 경우가 좀 적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좀 알맞은 종목,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쁘게 돌아서는 자리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설명해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좀 설명해 드리면은 자, 이거를 좀 뭐 토탈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를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일단 61선이 이제 우하향하고 있다는 게 역배열이죠. 61선, 21선, 이제 밑에 이제 5일선을 깔아놨는데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섰다. 성배열로 돌아서서 우리는 이제 요런 자리죠. 여기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진입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렇죠?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21선 자리에 안착하는 모습. 그리고 저점을 2번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쌍바닥 패턴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타점이고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시점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시장이 좀 이렇게 이 자리에 왔을 때 무조건 수익이 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시장에 의해서 조정을 좀 받아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우리가 21선 자리 21선 자리에서 손절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했었을 때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뭘 중요하게 설명해 드렸었냐면은 요 이격이 자체가 21선과 이 61선 자리 이격이 10% 정도가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매매했었을 때 21선 자리를 이탈한다면은 손절 자체가 굉장히 좀 작아요. 중간 정도에서 매매하신다 하더라도 뭐 5%에서 7% 정도의 손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부담스럽진 않죠.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수익이 난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잘 보시면은 추세가 돌아서면서 61선 자리 돌아서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가져가면서 수익이 났었을 때 추세를 봤었을 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크게 날 수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종목들을 일단 찾기가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은 차트를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이 모양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거를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물론 뭐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 검색기를 만드는 툴이 조금씩 다른데 어렵진 않고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그 툴을 사용하시게 된다면은 뭐 이런 종목들 물론 똑같은 모양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좀 다른 모양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쁜 모양을 찾아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방송에서는 제가 좀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 검색기라는 게 아마 따라하시기가 좀 어렵고 한 번에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제가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뭐 증권사를 다 따로 쓰시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평선하고 뭐 거래 대금 뭐 이런 것만 좀 넣어주시고 지금 이 방송 내용도 한 번에 들어서 다 이해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물론 이평선만 가지고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쉽다라고 하지만 이런 자리라든지 뭐 진입하는 타점이라든지 이런 게 대해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내일 아마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좀 오후장에는 좀 한산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 오후장이 좀 한산해진다라고 했었을 때 요 매매법에 대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라도 잠깐 뭐 요거는 좀 흘려 듣더라도 내일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이 매매가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단점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거면은 박스권에 있는 종목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게 이렇게 좀 좁혀진 구간이 있거든요.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역배열에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는 구간이지만 원래 이렇게 저점에서 횡보하는 구간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이렇게 이평선 자리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61선 자리와 21선 자리 사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배제하고 낙폭 과대죠. 쭉 주가가 상승해서 쭉 밀렸다가 돌아서는 종목을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박스권에 있는 종목은 굳이 매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이 매수 타점에 적합한 매매에 대해서 설명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드릴 건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매수 타점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면은 61선 자리와 21선 자리 그리고 그 안에 5일선 또는 3일선 자리 위에 안착해 있는 요 사이 그리고 요 사이 구간이 매수 타점이고 자, 요 사이에서 이 이격은 최소 한 10% 정도 있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매수하신 이후에 61선 자리를 돌파해서 추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때는 뭐 21선 자리라든지 61선 자리를 뭐 좀 익절가 잡으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매수하신 이후에 21선 자리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물량을 정리해 주시는 매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일단 피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이 종목의 핵심인 이 종목을 찾는 검색기에 대한 내용도 내일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HTS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우리 좀 지수를 한번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아무래도 실제 네. 차트를 보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오늘 이 배웠던 기법을 좀 적용하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을 보는 걸까요? 네, 일단 지금 지수가 봤었을 때 코스닥 지수를 봤었을 때 61선 자리와 21선 자리가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와서 바닥권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 지수에도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좀 뒤로 한번 넘겨 보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수 역배열인 구간이 있잖아요. 역배열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안착했었을 때 이런 구간이 되겠죠. 물론 지수기 때문에 이게 거래 대금이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구간이 이제 매수 타점이다. 매수 타점이라서 뭐 여기서 이제 매수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또 박스권이 나오게 되면은 비중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시장이 돌아서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런 타점도 한번 좀 잡아보시면 좋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지금 애매한 구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구간이에요. 박스권에 있는 구간에서는 조금 타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종목이 이평선과 6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사이에 있는 종목 이런 거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또 질문을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입장하시면 장중에 우리 김종욱 강사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우리 금종욱 강사님께서 콕 집어오신 오늘의 1타 주식은 또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종목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모아 데이터입니다. AI 기반 ICT 시스템 이상 탐지 업체인데요.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는데 사실 오늘 장에서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었던 네. 흐름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또 어떤 매력이 있길래 1타 주식이 됐을까요? 네,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예전에 LG 공장 부지에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이런 뉴스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예전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좀 전에 제가 아까 강의 드렸었던 내용을 봤었을 때. 이제 역별에서 이제 정별로 돌아서는 구간에 이제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강의 내용을 좀 바탕으로 제가 종목 추천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좀 강의 내용을 좀 바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예. 일단 뭐 이 지금 시장 상황이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종목을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아마 뭐 오늘 시장에서 윗꼬리 좀 달아가지고 뭐 내일 시장에서 약간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저점에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서 한 번 정도는 단기 수익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그 추천드렸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음 날 바로 어느 정도 시세를 좀 주는 종목들이 많았었거든요. 뭐 짧게는 뭐 3, 4% 정도, 많이 났을 때는 10% 이상도 당일날 바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좀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그 추석 연휴 전부터 계속 시장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좀 많이 드렸어요. 아무래도 거래 대금도 줄고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좀 현금 확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게 좋고 길게 보는 흐름보다는 좀 짧게 보는 흐름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좀 미리 좀 추천을 좀 드렸으면은 좋은 수익을 좀 드릴 수 있었는데 뭐 지금도 근데 나쁘진 않습니다. 왜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뭐 갈 자리가 더 많아요. 뭐 많이 올랐을 때는 한 7,000원 부근까지 있었는데 지금 아직 뭐 3,000원대 구간이다 보니까 뭐 크게 뭐 오른 건 아니다. 아직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점에서 일단 지지는 좀 잘 나왔어요. 2,000대 부근에서 강한 지지를 해주면서 일단 반등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데 아까 강의에 드렸었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을 때 일단 여기 역별 구간 61선 자리에서 쭉 내려오는 흐름 나와줬었죠. 그리고 21선 자리를 안착해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 여기서 또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이 종목 자체가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21선 자리에 안착하면서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죠. 이러면서 좀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구나, 어느 정도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이 좀 들어왔는데 이후에 이제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9월달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계속 음봉의 자리를 좀 만들면서 돌파하더라도 밀리고 돌파하고 밀리고 또 개파락하더라도 밀리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계속 상승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계속 저점을 올려가는 패턴으로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본다라고 했었을 때 강의 내용으로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자리겠죠. 21선 자리를 뚫어주면서 강한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는 구간,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타점인데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매도 손절 라인은 21선을 이탈하는 구간, 이런 자리들이 이제 깨져서 내려가게 되면은 이탈하게 손절하게 되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던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돼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이 매수 타점을 내일 잡을지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 날 잡을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만약에 내일 만약에 21선 자리가 아마 올라올 거거든요. 21선 자리가 올라왔을 때는 21선 자리를 이탈하는 구간으로 이제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이슈 자체를 봤었을 때는 글쎄요. 뭐 이게 LG전자 부지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해서 뭐 바로 이게 뭐 매출에 영향을 주거나 뭐 그런
그런 종목은 아닌데 일단은 이런 차트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수급도 괜찮았었고 지금 저점에서 이 상한가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좋은 신호로 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제가 이제 전고점 뚫고 뭐 7,000원, 5,000원 이렇게 가는 상승보다는 최소 이제 전고점 자리를 뚫고 가는 한 4,000원 부근 정도까지 단기 트레이딩으로 봤었을 때 욕심 없이 그냥 낼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만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뭐 물론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또 계속 말씀 좀 드릴 텐데 만약에 이제 매매에 접근하시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시기보다는 비중을 한 10% 이내 정도로만 담아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왕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종목들은 길게 보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이 좀 많이 밀렸을 때 그런 타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은 게 안정적으로 길게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매는 이제 뭐 급등하는 테마주보다는 좀 짧은 관점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좀 긴 흐름으로 대형주들이 좀 밀렸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 쪽도 많이 밀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다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근데 내일 만약에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시간 됐을 때 이 검색기를 통해서 나온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대응해 보셔라.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1타 주식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좀 세세하게 들어봤는데요. 강사님, 저희가 아무래도 내일은 금요일장에다가 월요일엔 또 휴장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조언을 구해보자 합니다. 네, 지금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날 오후장이 특히 이제 테마주나 아니면 급등주들이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일 시장이 오히려 이제 개파락이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게 아침에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량을 좀 어느 정도 받아주고 나서 올리는 이 양봉의 흐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수 흐름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계속 음봉으로 좀 많이 빠졌고 우리 명절 전에 하루 정도만 지금 양봉이 나왔었고 대부분 다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락에 대한 지지를 어디서 해주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예전의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급락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하방에 대한 지지 올라올 때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천천히 바닥을 좀 다 받아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저점 떨어지는 칼날에서 바로 잡아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하락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잡으실 필요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의 내용처럼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만들고 21선 정도까지 안착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수 흐름을 좀 보시면 21선 자리가 아직 위에 한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격 자체가 크게 좀 벌어진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 지수 자체가 반등해서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 21선 자리에 맞고 저항 맞고 다시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런 패턴이 나와야지만 그나마 좀 시장에서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기에는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현금을 좀 많이 갖고 계시고 혹시나 손절을 해서라도 복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좀 기다리셔야 된다. 지금 종목을 좀 기다리셨다가 확실하게 저점 지지해주는 구간을 확인한 뒤에 매매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1타 강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이 이평선을 활용해서 매수 타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못다나는 이야기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강의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보시고 시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배트맨 1부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이 모두 정강 그리고 또 후약의 흐름을 보였죠. 장중한 때 빨간불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내 이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양대 시장이 모두 하락 전환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오늘의 1타 강의는 주가 바닥에서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타 주식은 모아 데이터였습니다.
주셨습니다. 우리 금종욱 강사님의 이 자세한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